지금 일단 제약바이오는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오늘 올랐으면 저는 전체적으로는 보유했으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가장 최악인 업종이 지금 순수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수급적인 관점에서 여러 것 이것저것 많이 사서 올랐다. 그러면 추가매수 한 부분만 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황유현 팀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우리 이제 지난주 이제 반등하면 좀 현금 비중을 늘리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또 반등이 됐어요. 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네. 이게 어느 정도 더 갈 거라고 보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반등의 영역치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29 정도고요. 3030에서 3050포인트거든요. 일단은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차트에 조금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세밀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 구간이죠. 이제 며칠 좀 더 지나면서 이제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낮아졌죠. 이제 하락의 시작이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키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맞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저항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이고 3050이고 여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저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에 대한 저항은 3000 한 30포인트 넘어가면 아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이제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개별주들이나 웬만한 종목들 보면 다 윗꼬리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확실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지 간에 지수가 조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지수도 이제 왜냐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수 차트도 같이 넣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수가 일단은 좋아야 개별주 매매도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대부분 저항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오늘 종목들이 윗꼬리가 많이 달렸던 부분들이 좀 시장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었던 거죠. 장 초반에 뭐 북한 관련 뉴스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별 문제 없이 단기 뭐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끝까지 또 올려버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전략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오늘 그럼 좀 팔았어요? 아니요, 아직은 팔진 않았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팔진 않았고 지난주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와서 다음 주 뭐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는 조금은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 날 와서 이번 주는 반등하면 팔겠다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좀 유연합니다만 똑같이 지지난주 금요일 날처럼 외국인들의 옵션 행태를 보면 지지난주와는 다르게 좀 지금은 좀 하락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락 쪽에다 베팅을 했다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좀 볼까요? 제가 뭐 되게 주식을 엄청 어렵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엄청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저도 똑같은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이제 고객님들 돈을 이제 관리해주는 관리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기 편하게 제가 보기 편해야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좀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지표들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좀 약간 많이 헤맸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주식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너무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것 같고 뒷배경이 있을 것 같고 뭐 세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제가 뭐 물량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뭐 공매도 앞잡이다. 이런 말들 사실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까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자라는 말씀에서 너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일 필요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자.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좀 데이터들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보면 콜 매도의 풋 매수죠. 네. 선물은 현물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코스피, 코스닥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잖아요. 이거 하방 베팅이죠. 간단하게 개인은 하고 반대 포지션 계속 보여주고 있죠. 또 시장이 올라오는 것도 개인들은 더 콜 따라붙고 선물 따라붙고 풋 매도 치고. 근데 이게 일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의 콜 옵션은 이제 최근 3일 동안 계속
매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리면서 옵션에서는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1월 만기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선물은 크게 의미 없고 이제 옵션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냐.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근데 지난주 옵션 만기부터 이어져 왔던 외국인들의 이제 지수 플레이, 세부적인 좀 지수 플레이가 약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풋에서도 어제는 조금 하긴 했습니다. 계속 오늘도 풋을 또 매수하는 모습들 됐죠. 개인 들어가는 계속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위로 보고 외국인들 아래 보고.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점점 옵션의 가격은 싸지겠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콜 가격과 풋 가격은 콜하고 이제 반대되는 포지션들의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럼 싸게 야금야금 모았다가 또 여기서 선물 툭툭 때려버리면 좀 빠지겠죠. 네, 그런 행태가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며칠 동안 2,900에서 3,000 지금 한 30포인트까지 한 몇 퍼센트일까요? 한 5% 정도 올랐나요? 네, 150포인트 정도니까 5% 좀 안 되게 올랐습니다. 보면 지금 한 4%, 네, 4%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한 달 전 10월 초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많이 빠졌다는 네, 거.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신용 물량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 뭐 2, 3주 한번 사라졌다고. 봐볼까요? 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또 따라 올라오죠. 증시 주변 자금. 그냥 제가 이거는 회사에서 제가 할 때마다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는 데이터들입니다. 뭐 근데 이거 뭐 제가 특별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어떤 증권사든 어떤 H테스팅을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보시면 저는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거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네, 문제는 빠졌을 때 10% 정도는 빠져야 이상은 빠져야 뭔가 단기 바닥이 나온다라는 걸 봤던 건데. 아, 신용잔고가. 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만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이죠. 근데 문제는 빠졌을 때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0%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한 25조 6천억 정도 여기가 고점이었죠. 9월 13일 날 결제일 기준이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10% 정도 빠졌죠. 22조 8천억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죠. 다시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 지금 한 3년 전 대비하면 10조 원대였는데 지금 23조예요. 엄청 많죠. 근데 뭐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었고 지수도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너무 신용잔고가 쭉쭉쭉 빠지는 게 보일 정도인데 투매에 동참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두 가지적으로 이번에 2,900포인트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요인들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면서 지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졌죠. PR 10배 2,900선하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 10% 줄어드는 선.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지켜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되돌림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아직도 뭐 여기서 사실 요때 10월 초 이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예. 미국 시장이 빠졌다가 미국도 올라왔지만 우리나라 좀 더 거칠게 빠졌다가 거칠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과연 여기 3,150포인트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또 반문을 해보시면 또 없죠. 없죠. 3분기, 4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긴 하지만 뭔가 강력하게 끌고 가기에 또 그리고 주도주가 나오기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주도주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선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평선을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놈의 현금 비중 여기서 어떻게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거냐 손절을 하라는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명확해야 될 게 네. 뭐 3,100선 정도 오면 네. 우리 이제 다른 출연자도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3,100선 정도 되면은 네. 현금 비중을 늘리자. 그러니까 주식을 좀 팔자.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댓글들이 올라오냐면 아니 내가 지금 그러니까 손해 본 게 얼마인데 그럼 손절을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는 안 된다. 난 이 방식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중을 줄일 때는 항상 플러스가 나거나 아니면 본전일 때 비중을 그렇죠. 줄여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있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철저하게 총잔고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솔직히 여기 3,200포인트 위에서 산 주식들, 뭐, 조금 뭐, 지금은 뭐, 큰 대형주들은 많이들 정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개별주들도 물려있는 거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반등 줄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팔고, 그 다음에 모멘텀 있는 것들은 또 매매할 건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장이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 못 잘라낸다라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끄십시오. 네,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이 방송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보실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 보신다는 거는 뭔가 불안하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뭔가 대안을 찾고 싶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종목 없나 기후 또 찾아보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뭐 장기 투자 하실 거면 유튜브 보실 필요도 없죠.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쫙 좋은 거 사놓고 뭐 몇 년 뒤에 뭐 꺼내시 보실 생각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대응을 하시면서 뭐 이제 적극적으로 보고 공부도 하고 할 겸 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죠. 손실이 나더라도 네. 비중을 주식을 그렇습니다. 매도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주식은 항상 생로병사를 겪고요. 매집, 수렴, 발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분산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매집 과정을 거쳐 다시 상승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다 나는 시장 타이밍, 마켓 타이밍 모르겠으니까 그건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 그냥 바이앤홀드 하시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계좌를 적극적으로 늘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 출연자들마다 생각을 들어보시는 걸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조금 더 오버슈팅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3,050포인트를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2,900에서 나 손절 안 했어가 됐잖아요. 버티신 분들은 이제 쉽게 말해 심리. 그러면 이 정도 3,000포인트 오면 거봐 올라오잖아가 됩니다. 그죠? 지금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거봐 버티면 돼. 올라오잖아. 오늘 네이버 카카오 봐봐.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 돼요. 마치 10월 초에 그 수많은 비관론은 또 싹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계속 오를 것 같고. 이제는 또 올라갈 것 같고, 이제 또 세상을 또 다 가질 것 같고, 그 중에 또 이제 개별주나 엔터주들, 뭐 오늘 하이브나, 뭐 네이버 카카오 손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 거봐 올라오잖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주식가가 빠지면 또 심리는 또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과정이, 그 생각 안 하실 거면, 파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또 맘 바뀌어가지고, 팔 걸. 할 거면 파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저도 오늘 올라도 걱정이실 거예요. 여기서 더 가나? 팔아야 되나? 저 그 며칠 전에 그때 저점일 때 샀어야 되나? 샀어야 되나? 더 샀어야 되나? 네, 더 샀어야 되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 하셨다. 뭐 2,900포인트, 이제 2,900 하니까 2,900에 샀다.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사서 올랐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한 부분만 파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쭉 물렸던 게 아래에서 추가 매수 한다고 해서 그 종목 자체가 본전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 잔고상에는 분명히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0주 사서 어떤 종목 200주 사서 물렸어. 이만큼. 근데 여기서 100주를 또 샀네. 잘 했어요. 올라왔죠. 그러면 100주만큼만 매도하시면 돼요. 100주 한 만큼만. 그만큼만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또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맞춰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이앤홀드 가는 거죠. 바이앤홀드 가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EPS 추정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3분기 이제 YOY 꺾이기 시작했고요. 4분기도 YOY로는 꺾일 거 시작하고 내년 1분기까지도 지금 그 우려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뭔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보면 확실히 조금 약해졌잖아요. 그렇지. 지금 거의 뭐 코스피 뭐 매매하는 거 의미가 있나요? 그냥 1,000억 샀다 팔았다잖아요. 맨날 사고 팔고 뭐 의미가 없어. 네, 투자 뭐 주체들마다 뭐 유럽 계좌금이든 중동 계좌금이든 뭐 미국 계좌금이든 다 성향은 좀 다르겠지만 코스피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코스닥은 확실하게 확 사주고 확 밀어주고 그러잖아요. 또 사실 조금만 사도 올라가죠. 그죠? 작으니까. 조금만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전히 중소형주 장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 시즌에 들어오긴 했지만 다행히 뭐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환율. 네. 1,200원 닫고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주식 사니까 바로 또 떨어지고. 그렇지.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그 문제긴 한데 환율과 외국인 매수 매도는 밀접하게 연관돼 돼 있어요. 뭐가 먼저인지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먼저일 것 같기는 한데 환율이 먼저라고 보는 분도 분도 있어요. 많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느냐 차이니까 그거는 내 매매 타이밍이 그쪽에 맞춰져 있으면 그쪽에 맞는 거고 환율 보고 하면 맞추면 그렇게 맞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시장하고의 호흡을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중립으로 보시는 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추정치들이 변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맞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코스닥도 1,000선은 다시 돌파했고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 성향을 보면은 싸니까 밑에서는 받추는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 제약 바이오주 요 부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지난번 셀트리온 얘기도 있었고. 네. 일단은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긴 했죠. 네이버 카카오는 좀 뒤에 하고 그러면 제가 제약 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렸던 게 이제 섹터별로 다 한 번씩 돌았잖아요. 그렇지. 다 돌았어요. IT, 뭐 반도체, 뭐 이제 소프트웨어, 자동차, 건설, 화학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 이제 개별 테마 제외하고는 거의 뭐 굵직굵직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수급으로는 한 번씩 다 시자를 냈어요. 지금 이제 좀 엔터주들 이제 조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뭐 놀자 주식들이나 그다음에 엔터 주식들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제가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오늘 드디어 조금 의미가 있죠. 오늘 오전에 네오이뮨텍 같은 회사들이 좀 시세를 냈었고요. 뭐 호재 뉴스가 있어서 그리고 ABL 바이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ABL 바이오도 이제 바닥에서 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를 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었던 요 거래량 요것들 때문이었어요. 네, 요거 이게 이슈가 있어서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도 장기 저항이 머리 위에 있고요. 그렇지. 더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드팩트 이제 이런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저항으로 놓고 보고 요거를 박스 상단을 본다라고 하면 요 밑에서 한 18,000원 이하에서 사는 거는 이제 절대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가 되겠죠. 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싸게 사서 기다리는 행위. 그리고 사서 좀 올라가면 다시 팔았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이고. 그리고 뭐 오늘 앞타바이오도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른 것 같은데. 네, 앞타바이오도 많이 올랐고요. 요거 보시면 제가 그때 무상증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했죠. 무상증자하고 주가 상장하고 거기서 20%. 여기 보시면 28%까지 빠졌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근데 결국은 그 가격까지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조금 모자라긴 한데 근처까지 왔죠. 이게 되게 이래서 제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부지런해야 돼요.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방심하는 순간 아이씨 올라가 있어 이미. 못 샀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잠을 못 자겠어요. 앞타바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뭐죠? HLB도 HLB 생명과학이었나? HLB 시리즈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여기 찾으면 되겠네요. 앞타바이오 네이처셀도 오늘 많이 올랐고, 저 이거 보면 되는데 제가 굳이 고생하고 있었네. 오늘도 9% 올랐고요. 근데 보시면 다 공통점들이 다 머리 위에 뭔가 얹고 있어요. 다 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소하는 구간이 필요해요. 네, 보시면 HLB도 나왔고, 그렇죠? 네, 네이처셀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는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오늘 올랐으면 저는 전체적으로는 보유했으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제약바이오는 나중에 제가 한 11월 말이나 12월 가면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11월 달하고 12월 달 대주주 이슈가 지나고 나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집중 공격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때를 포석에 두고 지금은 과연 내년에 어떤 섹터에서 큰 시세가 나올까 그런 관점에서 수급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은 올해하고 작년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만 득세하는 시간이었죠. 그렇죠. 전통 제약사, 제약바이오나 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ABL 바이오 이런 거 일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엄청 뭐 빠졌네. 이거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서 1년 동안. 1년 그렇지. 동안 엄청 고생 많이 했겠죠. 뭔가 계속 희망 고문만 하죠. 희망 고문만. 근데 이제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구간이 나오죠. 이거랑 비슷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거는 좀 제가 약간의 황 팀장의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정신 나갔어? 네. 어떤 느낌이냐면 LNF 초기가 이랬어요. LNF 초기가. 네. 이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 그렇지. 완전 뭐 이제 전기차의 대표적인 대장이죠. 대장.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구간. 여기 이 구간이 비슷해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이 주식도. 이때는. 진짜? 5만 원에서 1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거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기서 얘를 4만 원에만 샀었어도 3분의 1 토막이 났었을 거고, 이거 해서 본전에 4만 원에 팔았어도 본전인데 그걸 여기서 만약에 판 사람들은 지금 이걸 만약에 그때 팔고 났으면 못 샀을 거라고요. 그렇지. 근데 사람 심리가 본전은 빨리 그죠? 보지. 네, 못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악인 업종이 지금 순수 제약 바이오 섹터예요. 수급적인 관점에서. 과연 앞으로 내년에 당연히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어떠한 제약 바이오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어떤 테마가 미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심사위원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좋게 봐줄까?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온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됐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기존의 투자자들도 너무 지쳤고 그동안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깨끗해졌죠. 그리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왔고.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약 바이오가 좋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섹터가 군집해서 올라가긴 갈 건데 어떤 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스터디를 해서. 그죠. 그래서 근데 11월 달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우리도 같이 배우고. 같이 망하거나. 네. 같이 망하거나. 물러거라 황가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제 거래량에서 힌트로 찾는 거죠. 네. 그럼 분명히 이 거래량 터진 종목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거래량 터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즘 뭐 손실 보신 분들도 좀 우울하고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스터디해서 네. 앞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요. 이런 차원에서 힘을 좀 내시고 네. 이제 공부도 이제 좀 스터디 밤 자지 말고 잘 시간이 어디 있어? 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잘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잠 자지 말고 네. 이게 잘 스터디해서 이 바이오 섹터에서 우리가 어디를 좀 잘 공략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유와 함께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제약 같아요. 바이오는 제가 저도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매매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제약 바이오의 그 깊은 세계를 다 통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게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또 호흡이 맞나 보네. 네. 내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좀 파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만 수십 년 애널리스트하고 은퇴하신 분을 네. 모셔서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A, B, C부터 좋죠. 이거를 만드는 이제 촬영을 내일 하거든요. 하세요? 네. 좋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기보다 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만 얻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하고 돈 버는 방법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걸 이용해서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하여튼 저도 요새 하도 손실 보신 분들이 많다고 네. 하니까 지금 재미없지만 어떻게 그럼요. 돈을 벌 수 있는
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만들어야죠. 있을까 가지고 막 만들어야죠. 네. 여러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그럼요. 있거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바이오 쪽에 아주 실력자라고 그래서 네, 하여튼 분명히 기회 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네. 뭐 이때 10월 초 이때만 해도 주식시장 다 끝났네 2,600간에 말 많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올라오니까 또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늘은 다들 또 이제 좋은 기분 좋게 또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건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네. 지금 돈을 벌었어도 내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잃었다가도 다시 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몸소 말씀드렸잖아요. 토할 것 같은 기분. 신용장고 10%. 네, 급락장에서는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